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티라카와 선수 등판 관련해 가지고 살짝 뭐 논란. 똑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국적만 일본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뛰었을 경우 이런 만약에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의 원인은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 2위 간의 경기를 보셨으니까 순위대로 경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삼성입니다. 주말 3연전 3대는 NC인데요.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네요. 7대 3으로 넉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삼성이 굉장히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게 오승환 선수를 1군에서 뺐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여파가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이제 KT와 팽팽한 경기를 했는데 이 9회 초였죠. 백투백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조금은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음날 곧바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를 했는데 박진만 감독은 아무래도 오승환 선수가 재정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승환 선수가 좀 기록을 보면 계속 좀 내리막세였어요. 3, 4월에 평균 자책점이 1.80이었고요. 5월에 2.25 그리고 6월에 3.86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미 6월에 피안타율이 3할이 넘었어요. 사실 이제 오승환 선수가 예전처럼 더 이상 상대를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탈삼진율까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삼성도 사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올해 김재현 선수나 임창민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오승환 선수에 대한 기록도 걸려 있고 또 팀의 마무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 삼성 불펜이 10개 구단에서 봤을 때는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투수진의 뎁스가 뭐 이미 보강을 좀 해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완 이승현 선수 그리고 최지강 그리고 좌완 이상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태훈 선수도 뭐 오늘 홈런을 하나 맞긴 했지만 15일에 복귀하면서 임창민 선수의 빈자리를 메꿔줬거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레이에스 선수까지 빠지면서 대체 선발이 또 한 명 필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호성 선수가 내일 이제 선발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사실 삼성이 바라보는 위치가 현재 2위인데 네. 2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갈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이 승리하고 LG가 패배하면서 승차는 줄어들어서 훨씬 더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번 시즌 선택들을 두고서 그 선택 시점마다 좀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옳은 선택이었어요. 네, 사실 카데나스의 영입과 방출 과정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나 싶을 텐데요.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새로 영입한 디아스 선수가 오늘 또 2군 경기에서 바로 홈런을 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또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또 1루 쪽이고 또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이 올 시즌은 장타력 아니겠습니까? 라팍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 팀보다 홈런을 더 많이 친 시즌이 올해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추구하는 라팍식 스타일을 하기에는 또 디아스 선수의 합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좋은 호재가 그래도 하나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마저 승부를 내준 NC는 지금 굉장히 8연패째인가요 오늘이?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쭉 시즌 성적을 보니까 NC가 1위였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 페이스를 보면요. 지난주부터 지금 전패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주중 SSG와의 3연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올 시즌 NC가 가장 좀 상대를 압도했던 팀이 SSG였어요. 이 시리즈 전까지 9승 1패로 완전하게 앞서 있었는데 그런 SSG에게 마저 연패를 당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투수, 타자 할 것 없이 NC가 지금 문제가 좀 크다, 위기에 좀 직면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NC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어떤 부분에서 나사가 어긋나기 시작해서 지금 1위였던 팀이 8위까지 떨어졌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전 부분입니다. 사실. 선발, 불펜, 수비 그리고 공격까지 사실 5월, 6월까지 보여줬던 NC의 모습이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선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하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카스타노 선수를 요키시 선수로 교체했는데 지난 경기들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네. 좀 젊은 투수들이 지금 계속 대체 선발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마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기는 경기에서 또 마무리 이용찬 선수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붕괴,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부상 악재도 이 NC에게 큰 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선 같은 경우에는 손아섭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박건우 선수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심을 잡아줬던 베테랑들이 좀 연달아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그 여파가 팀 전체에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민우 선수가 지금 열심히 팀을 이끌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혼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손아섭 선수나 같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베테랑의 어떤 존재감, 그 빈자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이 지금 부상 변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NC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서 가을 야구까지 가는 것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굳이 확률로 얘기한다면 그래도 아직 3-4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꽤 높게 생각하시는데도? 네. 어쨌든 손아섭 박건우 선수가 빠져 있다는 점이 오히려 좀 돌아올 수 있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 막판과 가을 야구에서도 보여줬지만 그 두 선수와 박민우 선수가 보여주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했거든요. 거기에 홈런 1위 데이비스 선수 오늘 경기에서 물론 이제 부상을 당해서 교체가 됐는데 부상이 심각하지만 않다면 사실 상위 타선의 경쟁력은 10개 구단 최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트 선수도 다행히 부상이 심각하진 않아서 바로 이번 주부터 등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롯데나 하나보다는 가을 야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는요? 저는 사실은 조금 어렵게 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상 복귀 자원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면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많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네.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1승 1승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8연패까지 했다라는 게 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조급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 연패를 일단 얼른 빨리 끊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 주말 3연전에서 이 연패가 더 길어진다면 진짜 이제 NC는 희망의 색깔이 점점 더 옅어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위 경기까지 보셨으니까요. 4위 두산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산 대 KT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두산이 5대 0으로 KT를 압도하면서 이겼습니다. 오늘은 사실 두산에게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승리였던 게 선발 투수 시라카와 선수의 호투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브라카와. 네. 네. 사실 시라카와 선수가 좀 뭐 대체 선수긴 하지만 SSG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두산에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두산 이적 후 최다 이닝이죠. 8이닝 4피안타 볼넷 하나, 삼진 3개를 잡으면서 무려 102개의 공을 던지고 9실점을 했습니다. 사실 두산이 지난 주중 시리즈에서 선발 로테이션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이제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이 시라카와 선수가 원래는 목요일 등판에 좀 유력해 보였던 상황인데 하루 더 휴식을 취하게 하고 금요일에 등판을 시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했다라고 해요. 가령 이제 시라카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KBO 립성후 이제 두 번째 경기였던 롯데전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1.1이닝 8실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KT로는 6월 27일 5.1이닝 5실점 3자책을 했거든요. 이게 뭐 야수진 실책이 끼면서 좀 실점이 많아지긴 했지만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은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전략이 좀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성이 두산이 더 낫다. 네, 8이닝 무실점 정말 한국 입성후 좀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T도 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어제 연패에서 탈출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좀 명패를 겪으면서 좀 김이 많이 센 것 같습니다. 네, KT가 6위긴 한데요. 최근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만은 네. 않거든요. 4승 6패, 살짝 페이스가 꺾인 듯한 모습입니다. 이 8월에만 보면은 이날 경기 전까지 5승 7패, 승률이 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주말 시리즈를 좀 승리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선발 투수로 나선 조희연 선수가 2이닝 4실점하면서 초반부터 좀 어렵게 간 부분이 KT로서는 좀 뼈아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뭐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티라카와 선수 등판 관련해 가지고 살짝 뭐 논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만 예 이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광복절에 일본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려 하냐라는 일각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선발 투수도 9명의 선수 중에 1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좀 팬들의 입장도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똑같은 선수 중에 1명일 뿐이고 국적만 일본인데 왜 스포츠에서 광복절과 국적을 관계를 짓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굳이 선발 투수를 또 일본인 투수로 넣어야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스포츠는 스포츠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거를 굳이 문제 삼냐 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뛰었을 경우 이런 만약에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사실은 이제 이날 광복절에 일장기가 잠실구장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KBO 리그 구단 대부분은요 홈구장에 이 태극기, 뭐 구단 엠블럼, 그다음에 그 승리 우승기 뭐 이거랑 함께 이 외인들의 국기를 걸어놔요. 네. 이게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한 뭐 존중, 배려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두산의 경우는 광복절은 그래도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뭐 성족이나 아니면 뭐 캐나다 국기 그다음에 일장기를 다 내렸습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한국 태극기를 더 좀 추가로 개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포츠는 스포츠로 볼 때 가장 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의 원인은 경기장 안이 아니라 경기장 바깥에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워낙 광복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 오히려 그 불똥이 애꿎은 야구장으로 튀지 않았나, 바깥에서 튀었던 불이. 근데 많은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선수는 선수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시라카와 선수가 뭐 극우적인 색채를 드러냈거나 좀 그런 발언을 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친구 정말 순수한 시골 청년이거든요. 네, 야구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랬던 시라카와 오늘은 두산으로 이적 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두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자, 다음은 5위 SSG의 경기입니다. 주말 3연전의 상대는 한화였는데요. 자, 오늘 경기 결과 한화가 승리를 또 다시 가져갔네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사실 엔트리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날 경기에 좀 여파가 있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 좀 3대 17 조금 완패를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김기중 선수가 좀 초반부터 무너지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김기중, 장지수 선수를 내리고 장시환, 항중서 선수를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또 전날에 좀 5개의 삼진을 당한 페라자 선수도 선발 라인업에서는 좀 제외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분위기 쇄신을 위한 또 방안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이스 선수가 완벽하게 또 부응을 했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1실점, 탈삼진을 무려 12개나 오. 잡아내면서 완벽하게 SSG 타선을 봉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화가 좀 주춤하던 모양새였는데 다시 한번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고요. 반면에 SSG도 지금 한시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결국 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 SS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불펜 문제가 좀 두드러져 있는 상황이고 선발진도 좀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해요. 결국 타선이 터지는 날은 좀 게임이 쉽게 풀리지만 타선이 터지지 않는 경기가 좀 어렵게 풀리는데, 뭐 하나 와이스 선수가 지금 대체 선수 중에서는 뭐 승은 2개뿐이지만 가장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공략에 실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경기를 쉽게 좀 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SSG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이스 김광현 선수의 부진이 조금 뼈아프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일 뭐 선발 투수로 이제 나설 예정이기는 한데, 지금 평균 자책점이 이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들 가운데 이
최하위에서 지금 박세웅 선수랑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두 에이스가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SSG로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런데 또 SSG가 좀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5할 승률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근데 지금 오늘 경기를 패하면서 딱 5할이 됐거든요. 네. 그 내일은 어떻게 이거를 지킬 수 있을지 분명히 또 우리 코칭 스태프가 굉장히 좀 머리를 감싸 안고 또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패배하면은 5할 승률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진짜 또 이 순위 싸움에서 바로 밑에는 KT, 또 그 밑에는 상승세 롯데가 있거든요. 골치가 많이 아파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행인 게 이제 김광현 선수가 투수진의 축이라면 타자의 축은 또 최정 선수인데 네. 오늘 또 30호 홈런을 때렸어요. 사실 최정 선수는 정말 이 저점이 없는 선수 같아요. 정말 더 이상 커리어가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최정 선수의 존재감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SSG에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률 5할에서 최정 선수의 지분이 최소한 한 2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진짜 최소한 네. 예, 9명의 선수 중에 혼자서 2할 정도 책임져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선수는 정말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가 이 선수 근처에는 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 시즌 본인의 어떤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이 두 팀을 추격하고 있는 SSC를 추격하고 있는 롯데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롯데는 최하위 키움과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마운드에는 에이스 반스가 올라왔고요. 4대 0으로 가져갔네요. 롯데가 최근에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외치고 있거든요. 제가 롯데 담당이긴 하지만 진짜 이 팀 도깨비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제가 월간 승률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6월에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 7월 이제 올라가나 했더니 7월에 승률 10위를 했습니다. 승률 10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가 멀어진다.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8월 되자마자 또 무섭게 달리고 있거든요. 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이 웨인 원투 펀치가 좀 확실하게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타격이 터지면서 좀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원중 선수가 살짝 부진했다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이 뒷문도 좀 안정감이 생겼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반지 선수가 출격을 했거든요. 이 반지 선수 뭐 승리 요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반지 선수가 나갈 때 선수들의 집중력도 굉장히 높고요. 오늘도 6이닝을 확실하게 막아주면서 좀 승리의 발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데도 롯데보다 NC가 더 가을력 가능성이 높다고요? 말을 여기 롯데 아끼겠습니다. 담당 네. 기자분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원래 담당을 조금 네. 더 네. 저도 뭐 NC 담당은 아닌데요. 네. 네, 일단 하트 선수를 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음. 어쨌든 좀 에이스라는 존재감에서 반지 선수보다 저는 오히려 하트 선수가 좀 높다고 맞죠. 왜냐면 평가를 하트 하고 있어서. 선수는 이제 또 MVP 후보로도 네. 거론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불펜은 롯데가 좋습니다. 불펜은 더 좋다. 오늘 경기도 사실 반지 선수가 6이닝이니까 긴 이닝을 던진 편은 아닌데 김상수, 구승민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회복하니까 그냥 3이닝이 그냥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안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최근에는 롯데가 NC보다 좀 위에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5위부터 10위까지 진짜 다닥다닥 팀들이 붙어있어서 굉장히 재밌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요렇게 여쭤볼게요. 롯데가 현재 아품고 있는 불안 요소 어떤 거를 보면 될까요? 아까 살짝 이름이 제가 언급하긴 했는데 지금 박세웅 선수의 어떤 반등이 저는 되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어제도 합니다. 패배했죠. 네, 이게 사실은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과정에서 좀 불운한 부분도 네. 있었어요. 이 손호영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공이 글러브에 이렇게 딱 끼어버리는, 사실 이런 장면이 1년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긴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세웅 선수가 상대를 압도하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이 클 것 같은 게, 롯데가 10경기에서 지금 딱 2번 패했는데 이게 다 박세웅 선수의 선발 경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라고 하면 뭐 김광현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승은 이어주고 연패를 끊어줘야 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미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좀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좀 침체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두 선수에게서 좀 공통적으로 저는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9위보다는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세웅 선수 그래도 좀 빠르게 저는 제 자리를 찾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박세웅 선수가 살아나 준다면 이 3선발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박세용이 살아야 롯데가 산다라는 명제가 참이 됐네요. 사실 김태형 감독이 올 시즌 전에 이제 구상을 좀 캠프에서 공개할 때 가장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 3, 4 선발이었거든요. 박세용, 나균환 두 명은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두 선수가 올해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결국 롯데가 5강권에 드느냐 못 드느냐에 좀 결정을 짓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롯데가 지금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경기 수가 적습니다. 이 얘기는 만회할 기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또 긍정적인 또 요소가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상대 투수들이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5선발과의 대결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좀 에이스들을 만날 수 있고 하지만 근데 롯데는 5선발을 돌려야 되는 또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도 지금 웨인 원투펀치 이후에 어떤 선수들이 좀 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볼 텐데 나균환 선수 관련해서는 혹시 소식 들어온 게 있나요? 나균환 선수 이제 2군에서 훈련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공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페이스를 완전히 좀 찾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두고 이 선수가 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복귀에 대한 정확한 시점 같은 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급히 올렸다가는 또 아시잖아요. 좀 급하면 또 체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시간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경기 결과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른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순위표 보여주시죠. 자, 기아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 담당 팀이 지금 기아, LG, 삼성인데 네, 와, 기분이 좋으면서도 네. 마음이 복잡한가요? 피곤해지네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순위 다툼이 오늘 LG가 이겼다면 더 어려웠겠지만 그렇습니다. 1, 2간의 격차는 살짝 벌어졌고 2, 3위 간의 격차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산도 역시 밑에서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5위에 있는 SSG는 살짝 미끄러진 상태입니다. 롯데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KT도 역시 미끄러져서 7, 8위가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팀들은 여전히 패배를 가져가면서 5위 싸움이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SSG 경기를 매 경기 좀 체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승차가 굉장히 좀 바뀌고 있거든요. SSG가 살짝 최근에 좀 부진한 느낌이 있는데 롯데랑 하나가 힘을 내면서 점점 격차가 좀 3.5, 4.5 이렇게 좀 줄어든 상태인데 사실 3.5만 해도 해볼 수 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도록 선수단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최근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준우 주장께서 좀 그 20연승 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강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20연승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오랜만에 7위를 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 그러면서 조금 더 좀 선수들에게 좀 자신감이 붙지 않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는 이 정도에서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딱 5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6위, 7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할 만큼 해서 이런 생각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분위기가 좀 해보자라는 분위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야구 경기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